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어제 저녁에 들려온 소식입니다.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소식일 것 같은데요. 이 체코 정부가 드디어 한국 수력 원자력과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에 최종 계약을 맺었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와 이 이의제기 문제로 한동안 좀 이슈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최종 결정이 된 것까지 어떻게 이렇게 성사 과정이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번 체코 원전 계약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건설 계약을 넘어서서 이 한국 원전 산업이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서 좀 인정을 받았다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6월 4일 이 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2 원자력 발전사 간의 계약을 막았던 이 가처분 결정을 기각을 했고요.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체코 정부가 바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우리 돈으로는 약 26조 원 규모의 대형 원전 수주가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체코의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 전략의 핵심 프로젝트인데요. 한수원은 작년 7월 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와 경쟁을 한 끝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을 앞둔 지난달 이 프랑스 EDF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잠시 중단이 됐던 건데요. 그런데 법원이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하면서 상황이 뒤집혔던 거고요. 또 체코 정부는 곧바로 준비해뒀던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결국 한국형 원전이 유럽 시장 진출에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정말 극적인 전개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사실 이러한 과정을 마음 졸이면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협상과 변수들이 있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과정은 꽤나 좀 복잡했습니다. 네. 이 한수원이 체코 측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거는 작년 7월이었고요. 그 뒤로 거의 1년 가까이 기술 조건부터 금융 조달 방식, 세부 계약 조항까지 하나하나 조율하면서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7일에 계약 체결식이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바로 전날에 프랑스 EDF가 자사 권리가 침해됐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계약이 급히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체코 최고법원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전력 공급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 신청을 기각했고요. 모든 법적 장애물이 정리가 됐고 곧바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번 계약은 전자문서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의 사전 점검도 이미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번 계약 우리 국내 원전 생태계 전반에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관련된 수혜 기업들 우리 서울경제에서도 많이 다뤄봤는데 어떤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계약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만의 좀 단독 성과라고 하기보다는 이른바 팀코리아가 함께 이뤄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참여 기업들을 보면 이 설계는 한전기술이 맡고 시공에는 대우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 유지보수는 한전 KPS, 그리고 해결료는 한전연료가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은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터빈 등 원전의 핵심 기자재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이번 체코 두코바니 원전에서도 주요 기자재 납품과 시공을 맡게 됐고요. 이미 국내 신한울 3, 4호기 기자재 수주도 확보한 상태여서 이번 체코 계약은 해외 원전 수주의 흐름을 이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게다가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소형 모듈 원자료 분야에서도 이 미국 뉴스케일 파워나 테라파워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체코 프로젝트가 유럽은 물론 북미 시장 진출에도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가 급증을 하면서 전력 수요가 크게 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탄소 중립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이 원자력의 가치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술력은 이런 흐름들과 맞물리면서 글로벌 수요 증가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매수세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올해와 내년을 기점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해외 수주 비중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팀 코리아가 같이 이뤄낸 결과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계약 단순히 경제적인 협력을 넘어서 체코와 한국 이렇게 양국 모두에게 꽤 전략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체코 입장에서는 이번 계약을 통해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EU의 탄소 중립 정책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에너지 자립과 안보 그리고 환경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로 원전을 택한 거고요. 그 파트너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춘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2009년 UAE의 바카라 원전 이후 무려 16년 만에 이뤄진 대형 해외 원전 수주인데요. 그것도 까다로운 유럽 시장에서 따낸 계약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더 큽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의 대외 경제 외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입장에서도 정말 큰 의미다라는 점을 포착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체코 계약 이후에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런 다음 행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행해내느냐입니다. 네. 이 계약은 사실 출발선일 뿐이고요. 체코 정부는 일정 준수부터 또 품질 관리, 기술 이전, 그리고 안정성까지 모든 부분에서 우리 측 이행 능력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걸 만약에 차질 없이 해낸다면 체코가 이 추진 중인 테멜린 3, 4호기 건설 수주에서도 우리가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 이집트처럼 지금 대규모 신규 원전을 계획 중인 다른 나라들에게도 체코 프로젝트는 살아있는 레퍼런스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은 장기 운영 그리고 정비, 기술 지원까지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수익이 기대되고 있고요.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미국과 유럽을 잇는 글로벌 원전 네트워크 속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계약 단순한 수주를 넘어서 우리 한국 원전 산업이 다시 한번 세계 문화에 대해서 좀 부활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